예, 오늘의 정타 토픽 첫 번째입니다. 대장동 판결문은 이재명 정권 종말 선고문이다. 자, 이재명이 오금이 저리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판결문이 금요일에 이제 그 재판부가 재판장이 이렇게 쭉 읽었고, 그걸 이제 기자들이 받아쳤고, 그게 처음에는 나왔죠. 그 다음에 나온 것은 요약본입니다. 요약본. 그 법원에서 보도자료 형식으로 낸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또 보도가 됐는데, 기자들이 여기저기 또 아마 국회에서 청구를 하면 판결문을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판결문이 다 나와서 기자들, 웬만한 기자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법조 출입 기자들. 저도 그 내용을 어느 정도 다 받아봤습니다. 자, 일단 뭐 아시겠지만은 그 개요만 설명드리면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민간업자 일당이 금요일 날 전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 김만배, 유동규, 그리고 남욱, 정민용, 정영아 전부 다 법정 구속됐습니다. 김만배, 유동규 징역 8년, 김만배는 추징금도 428억, 이게 바로 이 천하동인 1호, 이게 이재명 거냐, 그래서 그분 거다 하는 그 이야기 나왔던 바로 그걸 428억입니다. 저수지에 묻어뒀다는 거. 이게 또 이재명의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이게 들통이 나니까 그 이재명 거 아니고 이재명 쪽도 우리 거 아니야 이렇게 했죠. 만약에 우리 거라고 하면 바로 잡혀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유동규가 설적 이것을 가져가려고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유동규가 아니고 그 김만배가, 근데 재판부에서는 이게 유동규 척으로 가야 된다는 취지의 그 선고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동규한테 가는 게 아니고 유동규를 비롯해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했던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돈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수지라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이재명 소유는 아니지만은 이것은 이재명을 위해서 써야 되는 돈,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추징을 됐고, 이제 내용들은 다 아시니까는 오늘 공개된 다 이제 정식 공개한 건 아니고 기자들이 입수한 판결문은 719쪽입니다. 719쪽. 이 책, 두꺼운 책 2권 정도의 굵기죠. 그러니까 이것을 기자들이 다 파악을 했는데, 이 조선일보가 가장 먼저 양문경 기자가 이것을 처음에 보도를 했습니다. 보니까 다 세어보니까 이재명이란 이름이 390번 이상 나왔다. 390번 이상 나왔다. 판결문 이 719쪽인데 두 쪽 중에 한 번은 이재명 이름이 나왔다는 거죠. 이재명. 어제는 제가 말씀드릴 때 그전에 이제 언론 보도도 이재명이라고 직접 표현을 안 하고 성남시 수뇌부, 성남시장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보도가 됐는데, 그건 이제 끝에 결론 낼 때 부분이고, 결론 낼 때는 성남시 수뇌부라는 이야기했고 성남시장이라고 했는데, 앞에 이제 스토리를 전개를 해야 되죠. 사건 개요를. 그때는 이재명 이름이 무려 390몇 차례나 나왔다. 그리고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이 대장동 사업을 보고를 받았다. 이런 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요약만 제가 해드리면은 어떻게 이제 그 오늘 그 재판부 판결문에 이재명과 이 대장동 업자들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 중간에 유동규가 있죠. 유동규는 성남시 산하의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었기 때문에 이 유동규와 정민용은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고 나머지 사람들은 민간업자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사업은 유동규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유동규하고 김만배가 했고, 다른 사람들은 이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유동규 뒤에 이재명 정진상이 있다는 겁니다. 성남시장 이재명, 그리고 성남시 정책실장 정진상. 자,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판결문에 이 대장동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유동규가 성남시 수뇌부와 다 조율을 했다. 자, 성남시 수뇌부. 제가 옥편 사전까지 찾아봤습니다. 수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군 수뇌 그러면은 한 명입니다. 그런데 수뇌부 그러면은 여러 명이죠. 군 수뇌부 그러면은. 그래서
성남시 순회부 그러면은 누구겠습니까? 순회 이재명 시장, 그 다음에 정진상 정책실장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중에 정진상과 관련한 이야기도 쭉 나옵니다. 판결문에. 유동규가 성남시 순회부와 다 조율을 했다. 사업 과정에서 유동규는 민간업자들과 조율한 내용에 대해서 유동규가 김만배 이 사람들과 이 어떤 수익 구조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이 짜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성남시 순회부의 승인을 받았다. 결재받았다는 겁니다. 다 이렇게 보고해서 저 김만배 쪽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럼 해줘. 승인 받았고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그 합리적인 의심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거 해주면 저기서 뭐 줄 건데? 그 바로 반대급부가 대장동 428억 저수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 김용이 대장동 일당에게 유동규를 통해서 야 우리 그 대선 후보 경선 작업 그때 이낙연하고 할 때 호남 조직을 만들어야 되니까 20억 줘. 428억 중에서 20억 줘. 그러니까는 알았습니다 하고 20억을 주다가 8억 얼마 갔을 때 그때 이낙연 캠프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이게 빵 터지니까는 그다음부터 못 줬죠. 그러니까 20억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그 정도 편의를 봐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20억이라는 게 대선 후보 경선 자금 중에서 호남의 조직을 만드는데 20억입니다. 일단 20억. 그러면은 나중에 이게 안 들키고 했으면은 그 다음에 전국 조직을 만들 때, 그 다음에 대선 본선 때 이거 전부 다 끌어 쓰려고 했던 거죠. 그거는 충분히 합리적으로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김용이 그것 때문에 실형을 받았죠. 대법원 판결만 남겨두고 있죠. 어쨌든 이 순회부의 승인을 다 받았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유동규는 이 사건에서 모든 것을 결정할 위치가 아니었다. 성남시 순회부가 중요 결정을 내렸고, 이 판결문입니다. 내렸고 유동규는 중간 관리자 역할을 맡았다. 모든 것은 이재명 정진상이 했다. 유동규는 중간 관리자 역할을 맡았다. 그러면은 중간 관리자가 있으면은 최고 관리자가 있겠죠. 최고 관리자는 이재명이죠. 중간 관리자가 8년 징역을 받았으면은 최고 관리자는 얼마를 받아야 될까요? 이것만 가지고 지금 이 재판의 피고인은 아니고 같은 사건으로 이재명 정진상은 따로 여기는 지금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에서 판결을 내린 거고 이재명하고 정진상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에서 재판을 받다가 이재명은 빠져나가 버리고 정진상 혼자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이면 여기서 중간 책임자가 이 중간 관리자가 징역 8년 받았다. 이재명은 얼마 받아야 될까요? 그제죠. 서종욱의 법대로에서 서종욱 변호사는 15년은 예상을 하더라고요. 딱 이것만 가지고. 그 나머지 재판도 많이 있죠. 그리고 어쨌든 그런데 다만 여기서 이제 이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이 판결문에 이 이재명의 재판은 별도로 진행 중이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33부에서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22부의 판결문이죠. 민간업자들의 범행에 이재명이 그 공모 가담했는지는 밝히지를 않았다. 남의 재판이니까. 다른 재판부 판사들을 하고 있는 거니까. 내가 이 재판에서 이재명의 혐의가 발견됐다고 해도 그것이 이재명이 다 지시했다고 해도 그거는 이 저쪽 재판부에서 그 최종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이 22부 재판부에서는 이 줄거리를 엮어가면서 이재명 이름이 무려 그 2페이지에 한 번 꼴로 이렇게 나왔지만은 이 판단은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판단을 안 한 걸 가지고 민주당은 저거 봐. 저거 연결이 안 돼 있잖아. 우리하고 무관하잖아.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판결문 중에서 딱 한 줄 가지고 이재명은 무관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가 지금 머쓱해졌습니다. 무관하니까 재판 중지해야 된다고 했다가 뭐냐면은 이 한 줄을 생명줄처럼 이재명의 구원줄 이런 것처럼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거 다 엉터리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딱 한 줄 나옵니다. 성남시장은 이재명이죠. 유동규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 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수용 방식이 뭐냐면 대장동 이제 개발 사업을 하려면은 땅을 확보를 해야 되죠.
처음에는 이것을 환지 방식으로 하려고 했다가, 그러니까는 이 땅을 확보를 하는 대신 대장동 원주민에게 다른 땅을 주는 이 방식으로 하려고 했다가,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이재명 시장이 이거를 그 수용을 해서 보상을 해주는 방식으로 바꿨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보상을 해주는 방식을 바꾸는 과정에서 이 유동규하고 민간업자 김만배하고의 유착관계, 이거는 이재명이 잘 몰랐던 것 같다. 유착관계는 그렇게 이제 한 줄 딱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봐, 이재명은 몰랐잖아. 근데 이 환지냐 수용이냐, 이것은 사업의 첫 번째 단계에서 하는 거죠. 첫 번째 단계. 그때는 설사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연결된 걸 몰랐다 쳐도, 모르는 상태라고 쳐도 다 알 수도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렇게 치더라도 이게 그 다음 단계부터 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김만배 일당이 사업자로 선정이 되고, 이 무슨 그 성남의 뜰 저기 특수목적 법인이 만들어지고, 뭐 하천대유 만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익 배분, 성남도시개발공사하고 이 민간업자 하천대유의 이익 배분이 있었죠. 그게 그 다음에 있었던 겁니다. 그게 전부 다 이재명의 승인하에 이루어졌던 거죠. 그리고 특히 이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집어넣었으면은, 민간업자가 초과 이익을 가져갔으면 일정 부분 이익을 이제 딱 정해놓고 그걸 성남시가 다시 환수를 해야 되는데, 김문기 씨가 그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집어넣어야 된다고 3번을 얘기를 했는데 묵살됐다. 이게 김문기 씨의 유언장에 나옵니다. 김문기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초과 이익 환수제 조항을 넣어야 된다고 3번이나 했는데 묵살을 당했다. 이걸 나중에 또 이게 그것이 내부 검토 보고서에 올라갔는데 7시간 만에 위로 성남시 그 결제 라인을 타고 올라가다가 7시간 만에 그게 없어져 버렸다는 그런 내용도 그때 보도가 됐었죠.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은 가장 핵심적인, 민간업자에게 엄청난 돈을 몰아준 거, 이거는 바로 이재명 수뇌부의 지시와 승인에 의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상황이 되니까는 지금 발칵 뒤집혔죠. 민주당이 발칵 뒤집혀가지고, 다른 조원철 법제처장, 바로 이 대장동 사건을 재판을 변호사를 했다가, 조원철, 그 이재명의 연수원 동기죠. 이재명 연수원 동기인데, 바로 이 사건, 대장동, 그리고 이것과 연결된 백현동 그 개발 비리죠. 위례 개발, 그리고 성남 FC 2억 사건의 변호인을 맡았던 조원철이 얼마 전에 국정감사에서 황당한 이야기를 했죠. 5개 재판 전부 무죄다. 무슨 이게 국정감사장을 마치 이 변론장으로 만들어 버렸는데, 이 조원철이 오늘은 좌파 유튜브에 나왔습니다. 취재 편의점이라는 좌파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아니 그 법제처장이 이 좌파 유튜브에 출연하면 이거 공무원 선거 중립 위반 아닌가요? 이준석 전 방통위원장이 우파 유튜브에 출연했다고 체포하고 수갑 체포하고 그렇게 했죠. 근데 이거는 그냥 좌파 유튜브에 나갔습니다. 법제처장이. 거기 나가서 또 황당한 이야기를 오늘 또 했습니다. 어떻게든 지키려고. 이 대장동 그 사건과 관련해서 자기가 과거 변호인을 했던 경험에서 비롯된 얘기다고 하면서, 자, 대장동 일당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이재명이, 이 거짓말인 거 제가 바로 지금 확인해 드릴 겁니다. 이재명이 대장동 일당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한 푼 뇌물을 받은 적도 없는데 900억 원의 뇌물이나 지분을 받기로 했다는 주장 자체가 너무 황당할 뿐이다. 그럼 20억 원을 왜 달라고 했습니까? 자, 이렇게 이야기했죠. 저 대장동 변호사라는 사람입니다. 대장동 변호사를 했던 사람이 법제처장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과 대장동 일당은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김만배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그거 했죠. 일단 제가 그 자료를 보여드리기 전에 그 내용은 어떻게 되죠? 권순일이 그 과거에 이거 사건 말고 과거에 경기도지사 선거 때 허위사실 공표죄로 모든 것을 날아갈 뻔했는데, 권순일의 재판 거래 의혹으로 이재명이 살아났죠. 그때 그 권순일이 뻔질나게
김만배가 번진 날개 건순일 방으로 가서 막 로비를 했다는 것이 지금 수사 대상인데 지금 수사가 멈춰 있습니다. 그럼 그건 아무도 이재명하고 일면식도 없는데 거기 가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둘은 아주 친한 사이입니다. 이 조원철이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대장동 변호사 조원철이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법제처장이 거짓말을 하는 거죠. 자, 김만배가 기자죠. 김만배가 이재명을 인터뷰한 기사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머니투데이 법조 팀장 출신입니다. 김만배. 자, 저기 보면은 빨간 줄로 동그라미 쳐놓은 것이 대담 김만배 법조팀장, 이재명 성남시장 초대석, 인터뷰 초대석. 그리고 제목은 제목은 정치는 위탁받은 권한이다. 공정한 예상 집행만으로 부채를 해소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재명, 재선된 이재명을 인터뷰를 한 기사입니다. 저 기사 보면은 뭐 이재명을 완전히 띄워주는 그런 기사인데, 자,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저 기사의 핵심. 대담 김만배 법조팀장, 기초자치단체장을 왜 법조팀장이 대담 인터뷰를 합니까? 보통 저렇게 대담하는 것은 아주 예우를 해주는 인터뷰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대통령하고 인터뷰할 때 편집국장이 대담을 하고 밑에 기자가 정리 이렇게 해서 제일 끝에다 이름 써줘. 최소한 저도 저런 인터뷰를 많이 해봤지만 저도 정리도 해보고 대담, 그러니까 송국건 서울본부장 이렇게 할 정도 되면은 국회의장이나 아니면 국무총리, 대통령 이 정도 돼야지 대담자가 따로 있고 정리하는 기자가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남시장, 일개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성남시장을 인터뷰를 하면서 대담하고 정리기자 따로 있고 엄청난 예우를 해준 거죠. 격에 맞지 않는 걸 해준 거죠. 기초자치단체장인데. 거기다가 성남시장을 인터뷰를 하려면 성남시 출입기자가 해야죠. 성남시 출입기자가 해야 되는데 그걸 다 제치고 법조팀장이 왜 합니까? 그러니까 뭔가 저 때부터 이 두 사람의 밀착이 끈끈한 관계가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조원철 대장동 변호사라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저 기사가 있는데 기사 하나만 더 보여드리죠. 이게 모르는 사이인가 김만배하고 이재명이. 자, 서울신문 단독 기사입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린 인터뷰 기사는 2014년 7월 28일자고 이 기사는 2023년 8월 17일자입니다. 김만배가 10년 전에 이재명과 법조 취재 기자들 식사를 다 주선했었다. 그런데 모른다고요? 김만배가 이제 법조 출입 기자들 중에서 뭐 고참이었든지 아니면 간사 역할을 하든지 어쨌든 이 법조 출입 기자들 한 20명 정도 해서 우리 김만배 그 성남시장 한번 밥 산대 만나보자. 그래서 쭉 가서 만났다는 거죠. 밥도 먹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서로 아이고 우리 뭐 김만배 기자 잘 부탁한다고 하고 서로 뭐 그렇게 했다는 게 저 기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장동 변호사를 했다는 조원철은 대장동 일당을 한 번 만난 적도 없고 이재명이 자기가 변호인이라서 잘 아는데 내가 이재명 변호사라서 잘 아는데 이재명이 대장동 일당을 한 번 만난 적도 없고 한 푼 뇌물을 받은 적도 없다. 만난 적도 없고 뇌물은 안 들켰는지 어쨌든 뭐 그건 그렇다 치고 한 번 만난 적도 없고 처음부터 거짓말을 시작을 해서 거짓말로 마무리를 지은 거죠. 네, 자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일단 이 조원철에 대해서는 탄핵 소추안 발의를 추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는 고발을 하고 있고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무슨 대장동 변호사를 법제처장에 앉히고 거기다가 이 법제처장이라는 사람이 국정감사에서 모두 다 무죄다고 하고 이 좌파 유튜버에 나와가지고 지금 대장동 관련해서 거짓말을 한 거 아닙니까? 자기가 대장동 변호사라고 하면서 이재명은 김만배 몰랐다?
모르는 사람하고 어떻게 인터뷰를 합니까? 그리고 그 인터뷰 내용도 뭔가 지금 냄새가 막 풍기죠. 무슨 법조팀장이 기초단체장 인터뷰를 하면서 대담 김만배 법조팀장. 저런 걸 보면은 저 때부터 냄새가 다 난 겁니다. 어쨌든 이제 재판은 좀 재개가 돼야 됩니다. 다른 것도 그렇지만은 이게 당군 일의 최대 개발 비리인데 진상이 규명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그 낮에 설명을 드렸지만 이 그 판결문 내용에 보면은 이재명 재판 중단이 됐기 때문에 지금 피해를 본 쪽은 이제 배임죄가 되니까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피해를 본 거죠. 근데 피해를 이제 민사소송으로 가서 이것을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김만배 일당에게 민사소송을 걸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 재판이 끝나야지 걸리죠. 그런데 이재명 재판이 중단돼 버렸기 때문에 그 피해 회복도 곤란하다. 이런 것도 판결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2부 형사합의 22부 판결문에 서울중앙지법 33부에서 이재명 재판을 중단시킨 데 대해서 우려를 하는 그런 내용까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문을 가지고 마치 이 아전인식격으로 해석을 해서 이재명의 무관함이 드러났다. 이런 이야기. 또 판결문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정진상이 성남시 정책실장 정진상은 이재명의 최측근으로서 성남시 직원들은 이재명에게 보고하는 모든 문건에 대해 사전에 정진상의 결재를 받아야 했다. 이 말을 왜 하냐면은 정진상과 유동규가 계속 연락을 했다는 거죠. 성남시 공무원들은 정진상의 말을 곧 이재명의 말이라고 여길 정도로 둘 사이가 매우 친밀한 관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 재판부 판결문에 나옵니다. 그 전에 백현동도 김인섭하고 정진상이 다 했고 이재명은 짐짓 모른 채 했죠. 근데 나중에 이게 그 이익이 로비 대가가 지금 김인섭 혼자 다 했겠습니까? 그때 그런 말 나왔습니다. 그때 백현동 사업자 정바울이 김인섭이 자기에게 200억을 달라고 하더라. 왜? 두 분한테 나눠줘야 된다고 하더라. 한 분은 이재명 시장, 한 분은 정진상 실장.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게 그 다음에 뭐 수사가 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정진상이 내세워서 다 한 거죠. 그리고 판결문에는 직원들 사이에서는 정진상을 작은 시장이라고 불렀다. 성남시장, 큰 시장, 이재명, 작은 시장, 정진상. 정진상이 알고 있는 것은 이재명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정 씨가 부시장보다 파워가 더 셌던 것 같아. 이런 성남시 직원의 검찰 진술을 판결문에 인정을 해서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김만배를 비롯해서 민간업자들과 유동규, 정진상 이런 사람들이 성남 어디 모여서 의형제 모임을 가졌다. 이게 판결문에서 19차례 언급되면서 유착관계를 강조를 했다. 한 통속이라는 이야기죠. 이재명부터 전부 다 한 통속이라는 이야기인데 이재명은 쏙 빠져나오고 다른 사람들은 무더기로 지금 법정 고소가 된 상황입니다.